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어, 6월 모의평가 성적표가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들에서 시험 기간 중인 학교들이 지금 대부분인 관계로 아마 성적표는 나왔지만 아마 이제 오늘이나 내일 끝나고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미 뭐 상관없이 아마 성적표를 받은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6월 모의평가 성적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죠. 6월 모의평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6월 모의 평가와 그리고 그동안의 수능이 이런 식이었으니 올해는 이런 식으로 대비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 아실 거고요. 아실 거고요. 아실 거고요. 이번에 제가 로물콘에 이 입시 카페에 제가 작년 수능부터 제가 전국적으로 가장 총평을 빨리 올리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시간 맞춰 풀어보고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블로그 느낌처럼 하는 거거든요. 저의 첫 풀이가 어땠는가를 쭉 이렇게 항상 보는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올려봤더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어, 이런 정보는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보다는 확실히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게 더 좋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로물콘 카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올해 수능도 아마 제가 제일 빨리 올릴 거니까 통상 6월, 9월 모의 평가는 통상 제가 시험지가 8시 40분 시험이 8시 40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때 시험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웬만하면 쭉 푸는데 수능은 시험지가 공개가 11시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때보다 늦게 올라오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무래도 수능 날 많이 떨리실 거잖아요. 특히 어떻게 나왔을까 많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제 제가 올리는 총평글이 그래도 시대인재 이 입시 카페에서도 약간 공지로 약간 만들어줄 정도로 좀 신뢰도 높게 평가되고 있으니까 수능 당일 때도 한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 우리 아이가 어떤 시험을 풀고 있었을까라는 거 한번 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서 제가 딱 이 페이지를 지금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올해 우리 고3들이 참 시험이 참 희한했습니다. 3월학평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게 1컷이 75점이 나왔죠. 그러면 25점이 깎였다는 건 2점짜리 12개를 틀려도 1등급이란 소리예요. 45문제 중에 12개를 틀려도 1등급이라는 건 오히려 변별도가 없는 시험이었죠.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정말 말이 안 되게 별로였어요. 이걸 이렇게 냈다고?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이거는 내가 만약 시험장에 가서 풀었어도 100점 못 받았겠는데? 라는 생각 들 정도로 좀 말이 안 됐어요. 약간 논란이 있을 법한 문제도 좀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데 5월 학평을 딱 봤더니 3월 학평이 아주 엄청난 사우나였다가 5월 학평이 거의 뭐 냉탕입니다.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이 시험에서 그래서 성적이 좀 잘 나온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5월 학평 때. 그래서 그래 3월 학평이 문제였네. 나 국어 괜찮았나 봐. 이렇게 약간 좀 스스로 위로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좀 많았어요. 사실 근데 강사 입장에서는 5월 학평은 하나도 중요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3월 학평도 중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3월 학평은 평가원이 낸 시험도 아니고요. 그리고 첫 고3 시험이다라는 그리고 369 예쁘잖아요. 그것 때문에 3월 합평에 약간 좀 관심사가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 3월 합평, 5월 합평 하나도 중요한 시험이 아닌데 5월 합평은 지금 전통적으로 되게 문제를 쉽게 내고 있고요. 근데 이 쉽게 내는 게 이렇습니다. 지문은 무슨 말인지 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5월 합평 같은 걸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너무 정보가 많아요. 어쩌고 저쩌고 A, B, C, D, E, F, G 막 정보가 10개 이상 나와요. 근데 이해 하나도 안 해도요. 문제 딱 풀러가면 뭐랬더라? 여기 있었네. 그랬네. 비문학은 그렇게 나오고요. 문학은 그냥 말도 안 되게 쉽고요. 그래서 오월학평에서 되게 쉬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모의평가 성적표를 받았겠지만 6월 모의평가도 분명 쉬운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지가 어려웠다는 건 안 돼요. 만점 표점이 132점입니다. 만점 표점이 132점이란 소리는 일반적으로 쉬운 시험이면 130에 가깝고요. 어려운 시험이면 140에 가까워요.
작년 수능 있지 않습니까?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만점 표준 147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번 6월 모의평가는 132점입니다. 어렵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1등급 컷이 95점으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 글의 댓글에 뭐라 그랬냐면 아예 5월 학평과 6월 모의평가는 결이 다르다. 아예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학평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6월 모의평가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6월 모의평가 점수가 맞겠죠. 5월 학력 평가는 이해 하나도 못해도 그냥 눈알만 굴려도 돼요. 근데 6월 모의평가는 눈알 굴리기로 안 돼요. 쉬었는데요. 군데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문장을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예 저희 우리 학부모님들 유튜브 영상 봐도 저희 조금 길어진다 싶거나 무슨 텍스트 많아지면 저희 넘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문장이 쉽게 읽히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장을 만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평가원은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묻거든요. 당연하죠. 일부러 어렵게 썼으니까요. 우리 평가원이 국어 지문을 직접 쓰는 건 알고 있으시죠? 학력평가하고 수능의 차이점입니다. 교육청 시험은 교사분들이 직접 글을 쓰지 않아요. 어디 대학 전공교재에서 가져와서 문제 내요. 근데 비문학은 특히 우리 평가원은 직접 지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 내고 싶은 부분에 문장을 당연히 어렵게 썼겠죠. 그럼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허투루 읽으면 딱 틀리게 만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6월 모의평가 때. 근데 오락평보다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왔지? 둘 다 쉬웠다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냥 눈알을 굴리는 것과 진짜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건 다른 건데 그 이해를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좀 묻긴 했어요. 자, 그래서 그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제가 지금 출강하는 메가스터디 재종반에 최상위반 마침 수업이었어요. 마침 다음 날이. 심지어 제가 지금 거기에서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문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마냥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쉬운데 마냥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말이 안 되게 쉬웠거든요. 말이 안 되게 쉬웠어요. 화법과 작문 일반적인 난도였어요. 아니면 조금 어려웠어요. 문학이 좀 많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이 만만치 않았어요. 쉬웠는데 만만치 않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시간을 벌었죠. 그럼 당연히 독서에 시간 투자를 했겠죠. 상위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았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독서가 생각보다는 조금 어 내가 진짜 이해를 잘 했나 못했나라는 걸 가르는 데는 좀 좋았던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었고요. 어 지금 저희 정평학원에 다닌 친구들이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 오직 정평학원 친구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는 그래프는 뭐냐면 5월 달에 이제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감 모의고사 보고 성적표를 다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시즌 1, 2, 3, 4 지금 3회차에 시즌 3의 4회차 분인데 아마 문자 받으시고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우리 애들 성적이 왜 이러지? 어,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지? 라고 되게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감 모의고사가 많이 유명한 국어 모의고사죠. 실제로 국어 모의고사 중에 제일 애들 말로 원티어? 그러니까 0티어에 가까운 그런 시험인데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요 친구는 80점, 80점, 70점, 91점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치면요.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감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제가 봤던 목표가 뭐냐면 모래주머니 효과죠. 어려운 시험에 단련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력평가보다도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이 이감 출제진 분들이 실제로 글을 다 직접 쓰시고 좀 제가 이 모의고사만 10년을 썼거든요. 되게 평가원의 경향을 많이 담게 돼요. 근데 당연히 애들도 엄청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당연히 6월 모의평가 때 좋은 결과를 받아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험으로 엄청 단련됐다가 막상 유평 보니까 해방된 거죠.
족쇄가 풀린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엄청 남는다 싶을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81, 72, 79 세상에 이감에서 만점 받은 유일한 친구였어요. 마지막 시험 때. 근데 안타깝게도 6월 모의평가 때는 96점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보다시피 지금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요. 확실히 앞에 회차들 잘 못 보거든요. 앞에 회차들 못 보다가 단련이 좀 되니까 막판에 좀 오르죠. 그리고 6월 모의평가 결과 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죠. 요게 좀 보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심지어 다 잘 봤어요. 한 회차만 조금 절었어요. 근데 89, 90, 82, 98이었는데 또 좀 95점 받았다고 좀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 시험지는 좀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틀린 걸 되게 아까워하는 거죠. 우리 학부모님들 아시고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 틀렸을 때 내가 이거 틀린 거 너무 아까워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이거를 안 틀릴 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안 틀렸어야 내가 등급이 올라가고 진짜 이거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걸 아까워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 국어는요. 쉬운 시험이면 등급 간 간격이 1등급, 2등급이 한 5, 6점 납니다. 어려운 시험이면 7, 8점 정도 납니다. 그러면 국어 문제는 2점 아니면 3점입니다. 그럼 당연히 두세 문제 또는 세네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그럼 두세 문제만 더 맞추면 등급 오르는 거네? 되잖아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한두 문제를 더 맞춰야 등급이 바뀐다는. 그래서 그 한두 문제를 틀리는 걸 진짜 아깝게 생각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인지가 잘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정평에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앞에 회차들 애들 되게 당황했을 거잖아요. 시험 어려우니까. 특히 독서가 어렵거든요. 우리 아이들 독서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못해요. 비문학이 제일 변별점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세상에 마지막 회차 풀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통상 수업할 때 시험 끝나고 20분에서 25분을 피드백 시간을 줘요. 근데 그게 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쉬는 시간을 포함을 하긴 하지만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틀린 문제 자기가 다시 고쳐라. 지문 시간 내에 못 푼 거 있으면 다시 봐라. 그럼 애들이 초반에는요 좀 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마지막 회차 때는 제가 쉬는 시간 딱 끝나고 들어갔더니 애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서 몇 번은 골랐고 이게 틀린 게 너무 아깝고 이게 이래서 어쩌고 그런 토론을 하고 있길래 제가 정말 크게 칭찬했거든요. 세상에 이 시험을 보고 지금 6월 모의평가 앞두고 본 마지막 이감이었는데 이게 다른 회차들에 비하면 조금 쉬었어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엄청나게 열기 있게 막 자기들끼리 문제를 설명하고 물어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좋은 문화가 형성됐었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좋은 결과로 해서 이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친구는 보다시피 점수가 완전 고정되어 있죠. 84, 90, 87, 87. 약간 조금 80점대 초중반을 약간 이렇게 와다가 제일 좋게 받았던 회차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모든 친구가 다 잘 본 건 아닐 거잖아요. 당연히 제 수강생 중에서도.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감으로 약간 이렇게 쭉 봤는데 자기도 6월 모의 평가 보고 이런 거는 좀 안 틀렸어야 되는데 자기도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계속 좋은 점수 유지는 되고 있는 친구긴 했죠. 이런 친구도 당연히 있습니다. 72, 64, 56, 72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 보고 절망했겠어요. 당연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어떡하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건데 확실히 쉬운 시험이 나오니까 갑자기 점수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때 88점 받았다고. 물론 3등급 점수입니다. 이번에 화작 이컷이 90점, 89점 여기서 잘렸기 때문에 아깝게 3등급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 입장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문제만 더 맞춰도 나 그러면 지금 2등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분명 격려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 친구들이 엄청 이감을 못 받는데 확 튀어오른 케이스. 그 다음에 이감 무난하게 받고 6월 모의 평가도 나름 괜찮은 케이스. 그 다음에 이감을 정말 너무 못 받다가 아예
약간 간격이 다르게 잘 본 케이스? 이런 걸 지금 제가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과목은 개념 과목이 아닙니다. 수학이나 탐구 과목처럼 뭔가를 익혀서 그걸 적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뭐 우리 국어에 개념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때 개념은 흔히 말하는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문을 잘 읽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읽어야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구나라는 그 훈련을 하는 게 개념이거든요. 마치 스포츠랑 똑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 자전거 타는 거 배울 때 자전거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나요? 아니죠. 이 자전거를 어떻게 잘 탈까라는 그 방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혼자 알아서 잘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이 과목은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강사의 역할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강사는 기본 역할이 있겠죠. 저는 그래서 스스로를 되게 코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국어 강의들 보면 다 지문 내용을 이해시켜주기 바쁘죠. 제가 왜 이해시켜줘야 되죠? 현장에서 애들이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강의할 때 나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맞을 거야. 그에 대한 걸 약간 코칭을 해나가는 식으로 강의를 해나가고 있어요. 당연히 현장에서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자기 혼자의 이해력으로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됩니다. 그럼 스스로 어떻게 이해해야 내가야 되는가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친구들이 그래도 그 과정을 나름대로 잘 따라온 친구들이에요. 음.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6월 모의 평가와 수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채점 결과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자, 왼쪽이 화법과 작문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오른쪽이 언어와 매체입니다. 그러면 화법과 작문을 딱 보셨을 때 언어와 매체 딱 여기 자리만 딱 봐도 화작 언매 격차가 꽤 나죠. 등급 컷이. 통상 화법과 작문이 언어와 매체보다 3점 이상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합니다. 언어와 매체가 훨씬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다는 말은 상위권이 좀 몰려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상위권들이 선택하니까 그들이 조금 더 보상을 받아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작년 수능이 언어와 매체가 애들 말로 핵불이었거든요. 30 작년 수능 기준이면 33년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운 언어와 매체였어요. 문법이. 평균 정답률이 가장 낮은 시험이었어요. 34년 수능 역사상 중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N수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갔겠죠. 화법과 작문으로. 작년까지는요. 화법과 작문 선택자 65%.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선택자가 35%였습니다. 근데 이번 6월 모의 평가를 보니까 화법과 작문 74%, 언어와 매체 26%입니다. 많이 도망갔습니다. 당연히 고3 친구들도 겁먹었겠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야겠다 그랬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평가원 입장에서는 올해 표본이 예년과 많이 달랐습니다. 3월 합평부터 이미 예견됐거든요. 3월 합평이 화작 75, 언매 25였어요. 그럼 평가원 입장에서는 원래는 비율이 나름 고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 안에서 등급 컷을 어떻게 조절할까가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였겠죠. 근데 엄청 표본이 달라졌잖아요. 심지어 언어와 매체를 원래 했던 상위권들이 화법과 작문으로 옮겨오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번 6평이 왜 이랬던 것 같냐면 실험을 한 거죠. 원래 6월, 9월 모의평가는 실험입니다. 난도 조절하겠다는 거거든요. 학부모님도 아시죠? 이번에 국어 1등급 비율 5.38%입니다. 수학 4.38%입니다. 영어 4.12입니다. 아이러니 하시지 않습니까? 절대평가 때 영어 1등급 비율이 제일 적어요. 그쵸? 그러니까 평가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틀 전에? 아니 6, 9평은 난도 조절용 시험 아니냐. 그러니까 난도를 조절하겠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과목도 난도 조절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험이란 뜻이었다는 거겠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 언어와 매체가 이번에 너무 쉽고 화법과 작문은 일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런 느낌이었던 이유는 아마 언어와 매체 한쪽을 확 떨어뜨려 봐서 이들의 표본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평가원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가원이 완전 성공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나온 적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화작과 언어와 매체가 아예 동점, 심지어 만점 표점도 똑같아요.
원래 만점 표점 엄매가 더 많이 가져갔거든요. 한 5점, 많이 가져가면 5점, 적게 가져가도 3점. 통상 그렇게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차이가 없게 됐죠. 그러면 우리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 눈물 나겠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화작과 동점이라고? 그래서 6월 모의 평가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안 돼요. 요거는 실험용으로 조절한 겁니다. 자, 수능 역사상 언어와 매체가 쉬웠던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학부모님도 보십시오. 화법과 장문 등급거 보세요. 2 수능부터입니다. 86, 96, 88, 95, 90. 아우, 날뛰죠, 수능 난도가. 근데 언어와 매체 보세요. 85, 91, 85, 92, 85. 확실히 언어와 매체가 계속 엄청 어려웠다는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어와 매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학습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7월부터 진행하는 강의에 언어와 매체 문제 계속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언어와 매체는 제3의 탐구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학습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건 올해 수능 난도가 어떨 거자, 당연히 그게 궁금하시겠죠. 제가 그걸 알고 있으면 여기 있지 않죠. 신당 차렸죠. 자, 그걸 알고 있으면. 근데 출제자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난도 조절 못해요. 대표적으로 어머님들 2022 수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능 국어 난도 순위 베스트 7이거든요. 08학년도가 그나마 지금의 수능 체제와 제일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작년 수능까지 19년 수능 역사상 국어 난도가 가장 어려웠던 순위들을 제가 쫙 배치해 본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베스트 5 안에 최근 6개년 수능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어 난도가 진짜 속된 말로 미쳐 날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수능에 그해 보십시오. 6평 1컷 91, 9평 1컷 100 수능이 이렇게 됐습니다. 6평 1컷 86, 9평 1컷 96 수능이 이렇게 됐습니다. 2사 수능 볼까요? 6평 1컷 98, 9평 1컷 91, 수능 88. 2사 수능은 그분의 개입으로 유명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평가원을 약간 좀 뒤집어가지고 왜 시험 어렵게 내냐, 좀 쉽게 내라 이렇게 했던 그 해잖아요. 언어와 매체 6평 93, 9평 88, 수능 85. 그리고 26 수능. 자, 수능 국어 역사상 3대 불수능이 19, 22, 23입니다. 국어에서는. 근데 작년 수능이 그 급에 해당하는 엄청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작년 6평 1컷 97, 92, 90. 여기 92, 87, 85. 6월 모의평가가 쉬운 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6월 모의평가가 확 어렵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좀 어려웠나 봐 해서 좀 9월 모의평가를 쉽게 내고 수능 때 좀 조정을 하는 이런 일이 꽤 많았습니다. 이 수능이 좀 예외긴 하지만요. 근데 이때 이 수능 때 평가원장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때 한참 코로나였잖아요. 자기들은 어렵게 냈다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그래서 학력 격차인가? 학력 저하인가? 저희 예상보다 애들이 너무 많이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이거 컷 높은 거예요. 제 최초 예상 컷은 81, 82였어요. 엄청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평가원이 그런 말을 한 거 보면 본인들도 난도 조절을 잘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국어는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올해 6월 모의평가가 쉬웠던 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당연히 9월 모의평가는 6평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정 난도로 내주길 바라죠. 1컷 90점 얼마나 좋아요. 제일 이상적인 컷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상적인 컷을 보였던 역사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작년 수능이 약간 좋아 보이지만 엄매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학살적인 시험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항상 수능은 엄청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으로 대비가 돼요. 갑자기 지문을 하나 가져왔죠. 우리 친구는 알지 모르겠네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잠깐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학부모님. 잠깐 눈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심지어 제가 문단 하나만 떼온 거예요. 이게 5문단이 있습니다. 시험지 반단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근데 방금 요 정보 꽤나 많은 편이에요. 좀 있는 편이에요. 이거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고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오답률 1등입니다. 우리 아이들 글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정보비대칭, 온라인 상거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정보 진위 의도 편향, 알기 어려운 허위가 관련 광고 증가, 관련 법률 조항, 인공지능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 하지만 광고성 정보 제작, 게시한 정보 제공자,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 진짜 이렇게 읽어요. 진짜 생각 없이 그냥 우르르르르르 읽어나가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지 않습니까? 10분 제한 시간 주지 않습니까? 통상 잘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느리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느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빨리 읽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근데 문제가 안 풀릴 거잖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쓰이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스스로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글을 읽을 때 요게 제 이제 시그니처입니다. 이제 사고구술지가 항상 나가는데 당연히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니? 라는 것들이 다 이렇게 자기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을 비교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쭉 읽어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냥 우르르르르 읽어나가니까 아까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이 관련 법률 조항에서 학부모님들 인공지능을 쓰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한테 너네 인공지능 썼으면 그거 표시해라 라는 의무를 강제했대요. 근데 광고성 정보 제작한 정보 제공자랑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한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들한테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자, 정보 제공자, 플랫폼 사업자 내가 구별해서 읽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평가원은 귀신같이 묻죠. 갑 직업 뭡니까 학부모님들? 식품 판매자죠. 그럼 지금 동그라미 A 적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면 AI를 쓴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한테 이걸 표시하도록 했거든요. 식품에 AI가 쓰입니까? 그러니까 단박에 이 값은 지금 적용 대상이 아니구나가 돼야 되는데 2번 아이들이 2번을 다 골랐어요. 식품 판매자 지금 보면 AI 써서 효능 과장 광고하고 가상 의료인 등장했대요. 이걸 플랫폼에 올렸대요. 근데 인공지능 여부 표시 안 했대요. 애들 입장에서 응 참교육 당해야지 너. 너 처벌받아야 돼. 이래서 2번을 골랐다니까요 정말로. 사실 정답 선지 되게 쉬웠어요. 정답 선지 되게 쉬웠는데 이 함정에 많이들 걸렸던 걸 보면 여기를 그만큼 구별하면서 느리게 읽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인강 듣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1배속으로 혹시 보던가요? 아닐걸요? 일단 최소 1.5배속. 심지어 이제 4배속도 나온다네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강의를 제대로 들을지 모르겠어요. 배속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뭔가를 말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을 말하면 자기가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죠. 사담한다 싶으면 좀 빨리 넘길 수 있겠죠. 그런 조절이 글을 읽을 때 돼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생각하는 과정을 쫙 거쳐야 되는데 요런 것들이 좀 잘 안 이루어진 상태라면 국어 성적 올리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심지어 이감 모의고사 수업할 때도 이거 나가요. 사고 과정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평가원 지문뿐만 아니라 수업 때 활용하는 모의고사 콘텐츠에서도 이런 식의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걸 쭉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참 1월부터 4월 때까지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학생들마다 사고 과정 다 과제를 제가 부과시켰어요. 근데 의무로 안 해온 친구들한테 너 왜 안 했어? 이것까진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성실하게 한 친구들이 아까 앞에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다 성실하게 한 친구들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네이버 카페에 너네 사고 과정 적은 거 사진 찍어 올려. 그러면 제가 조교들 시켜가지고 싹 다 피드백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갔어야 돼. 저런 식으로 읽어 나갔어야 돼. 이걸 피드백을 시켰거든요. 요거 저 7월 달에도 합니다. 7월 달에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파이널 시즌이니까 모의고사만 돌린다라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과정 한 달은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 이 과정은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유지를 하고 나서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무를 딱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수업부터죠. 7월 11일부터 이제 다시 개강을 하면 확실히 이제 파이널 시즌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7월부터 이미 모의고사를 돌렸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기출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랑 읽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7월 한 달을 수능 완성도 정리해야 할 겸, 그리고 요것도 해야 할 겸, 그래서 아예 7월 커리큘럼은 기출과 수능 완성으로 가되 대신 모의고사를 과제로 배부할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혼자 풀어보긴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모의고사에 대한 제 피드백지는 다 나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8월 달부터 다시 현장에 와가지고 모의고사를 수능 직전까지 쭉 해결해 나가면서 이 과목의 실전 연습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과제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확실한 거는 기출과 EBS와 실전 모의고사 3박자를 다 두루 갖춘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그쵸. 통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없으시죠.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이시면 개별적으로 아마 제 번호 아실 거니까 그거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